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북시장 통해서 40년간 칼국수로 버텨온 70세 최만수 어르신이 2억으로 100억 자산가가 된 뒤에도 다시 국수 가게로 돌아온 감동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중앙시장. 새벽 5시 정각,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70세 최만수 어르신의 칼국수 가게입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펴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지만 반죽을 밀고 국수를 뽑는 동작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단단합니다. 이 시간 만수 어르신의 머릿속엔 늘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20년 전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던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집세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찾아왔던 날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만수의 하루 매출은 평균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3,000원, 잘 팔려야 20그릇 남짓. 그것도 장날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일엔 10그릇도 안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세는 45만 원, 식재료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면 다음 달 월세가 다시 코앞에 닥쳤습니다. 가난은 늘 그의 뒤를 쫓아왔고 그는 늘 가난보다 한 발짝 앞서 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겐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끓인 국수는 언젠가 나를 살릴 거다. 그는 단 한 번도 육수를 대충 끓인 적이 없었습니다.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우려내고 멸치 내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발라내고 3시간 이상 은근한 불로 끓여냈습니다. 조미료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든 재료비가 더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국수 한 그릇에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통보, 건강 악화, 그리고 아들의 실직까지.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습니다. 그 좁은 길 끝에 상상도 못했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전환점에서 시작됩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을 지키며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북 영동 중앙시장 그 작은 칼국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최만수의 칼국수는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국수쟁이 만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엔 무시가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동 중앙시장에서 만수의 칼국수만큼 진한 국물을 내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만수는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해 계곡물처럼 차가운 물에 멸치를 담갔습니다. 국물은 성질이 급하면 맛이 없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멸치는 오직 국산만 사용했습니다. 가격은 2배 이상 비쌌지만 맛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 내장을 손으로 발라냈습니다. 내장이 들어가면 국물이 쓰고 텁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마는 울릉도산, 무는 영동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골랐습니다. 그리고 찬물부터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로 3시간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내고 불 세기를 조절하며 국물의 색과 향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오전 8시. 그제야 그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은 35명 정도였습니다. 평일엔 2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날, 그러니까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만큼은 10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장사 준비하던 상인들이 가장 먼저 만수의 칼국수 앞에 줄을 섰습니다. 만수 아저씨 국수 먹어야 하루가 시작되지.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광객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영동 오면 만수네 칼국수는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칼국수는 단순했습니다. 멸치 육수, 손으로 밀어 뽑은 밀가루면, 호박, 애호박, 표고버섯, 몇 조각, 그리고 김가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4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떠 입에 넣으면 허한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씹을수록 밀가루 본연의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사장님, 국물 진짜 끝내줘요. 젊은 손님들이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4월의 장날, 서울에서 온 듯한 중년 남성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고 한술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 멸치 육수 맛이군요. 그는 국물까지 다 비우고 나서 만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이면 시장 말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통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솜씨십니다. 만수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서울은 무슨, 나는 여기서 국수나 끓이며 사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남성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요즘 서울 사람들이 이런 진짜 맛을 찾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만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의상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그 사람과의 인연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될 줄은. 그날 저녁 만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밀가루 반죽으로 뻣뻣했고 허리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이 그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곧 닥쳐올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수가 65세가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동군청에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영동중앙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재개발 사업 추진 안내 제목의 공문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하니 기존 상인들은 6개월 내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입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라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공문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그는 이 시장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29살 때 처음 이곳에 칼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힘도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꾸리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 좁은 가게, 이 낡은 가마솥, 이 달아빠진 조리대가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입주 조건도 너무 가혹하잖아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라니.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이참에 가게 정리하시고 쉬세요. 아들이 말해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65이라는 것을,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무릎도 자주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국수로 살아왔고 국수로 버텼다. 이 시장을 떠나면 난 뭐가 되는 거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칼국수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였고 자존심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모아둔 돈은 2억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도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재입주 보증금을 내고 몇 년 버티면 결국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걸까? 그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만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 봄에 칼국수 먹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장날에 칼국수를 먹고 명함을 건넸던 그 서울 남성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사장님께 좋은 기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만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좋은 기회라니. 무슨 말일까? 말씀하세요. 사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땅 기억나세요? 아직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곧 개발 확정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사두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만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땅? 부동산 투자? 그런 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장사치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사장님 칼국수 먹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지요. 그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만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 김 사장이라 불리는 그 사람은 친절하게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 차로 같이 가시죠.
그들은 성북구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낡은 단독주택들과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곳이 개발된다고? 차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며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은 낡아 보이지만 이 일대가 재개발 1순위 지역입니다. 구청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겁니다. 그러면 땅값이 최소 3배는 뛸 거예요. 그는 한 필지를 가리켰습니다. 약 50평 규모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노기스럽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 땅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았어요. 시세보다 싸게요. 지금 가격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가 40년간 모은 돈이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김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칼국수만 끓여왔어요. 이런 큰 돈을 쓰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만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김 사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알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거.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돈 많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4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 쌓은 신용이 바로 이 돈 아닙니까? 이제 그 돈을 일하게 만들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3년 안에 최소 2배는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사장님 손해를 책임지겠습니다. 김 사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아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전 재산을 걸다니요. 만약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만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안전하게만 살았어.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야. 시장에서 쫓겨날 처지고 노후 대책도 없어. 이번 한 번만큼은 내 인생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싶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일주일 뒤 만수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재개발 추진 현황 자료까지. 다행히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허위나 사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일생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말했습니다. 만수 씨, 미쳤어? 시골 장사꾼이 서울 땅을 사?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친척들도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40년간 정직하게 일한 자신을 믿었고, 김 사장의 눈빛을 믿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자신에게 온 마지막 기회라는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만수는 그동안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에 살며 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활비는 벌어야 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가 그 땅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집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됐어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총 8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땅은 재개발 구역으로 완전히 묶였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74억 원. 만수는 그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74억이 되었습니다. 거의 30배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성북구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의 월 임대 수익만 해도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 또 다른 소형 건물 하나를 더 샀습니다. 총 자산 평가액은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을 입었고 허름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나를 바꾼 게 아니야. 국수를 끓이던 내 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 40년 동안 정직하게 산 게 결국 나를 살린 거야. 그의 말엔 자만이 아니라 겸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 운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된 뒤 만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통장에 꽂혔고 그 돈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국수는 정말 그만하셔도 돼요. 만수도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75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만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또 TV를 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손은 반죽을 찾았고 코는 육수 냄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칼국수 가게를 열기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빌딩 1층 상가 자리에 직접 가게를 냈습니다.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시골 시장통 느낌 그대로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가마솥 하나. 간판도 소박하게 영동 칼국수라고만 적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7,000원. 서울 물가 기준으론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7,000원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최소 12,000원은 받으셔야죠.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국수하는 게 아니야.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야.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만 건지면 됐습니다. 그에게 칼국수 가게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가게가 오픈하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북구의 100억 빌딩주가 직접 국수 끓이는 집 있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왔습니다. 맛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100억 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요리하세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만수는 국수를 삶으며 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 가마솥 속에 있어. 나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국수로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내 존재 이유거든. 젊은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사장님. 또 다른 날엔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국수를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이 맛이 제 어머니 국수 맛이랑 똑같아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나네요. 만수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내 국수가 누군가의 그리운 맛이 되어준다면 그게 내겐 가장 큰 보람이에요. 만수의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외로운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었고,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었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봐요. 그는 단순히 국수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던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지금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재 의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수는 손님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70 넘어서도 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손님들은 만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서울 한복판 성북구 작은 골목 안쪽에서 매일 아침 시골 시장식 칼국수 냄새가 퍼집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 향이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그 냄새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 앞에서 75세 최만수 어르신은 오늘도 변함없이 국수를 삶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미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둘째, 정직하게 쌓은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수 어르신의 4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준비시켰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수 어르신은 100억이 생긴 뒤에도 국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의 진짜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직하게 쌓아온 시간은 반드시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반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